어제 이제 우리가 저거를 하기로 했죠. 홀수 숫자 받아다 드려서 이제 별의 개수를 찍는 건데, 세 번째 거가 이제 안에 차 있는 다이아몬드를 찍어내는 거였고요. 별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가 속에 비어 있는 거, 그죠? 근데 두 개가 같은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을 먼저 하고 4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3번은 이렇게 찍히는 였죠, 그죠? 네,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만약에 7을 입력받게 되면 그 다음이 5개가 찍힐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7개가 찍혀서 다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콘솔로에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의 과정을 보면 여러분이 결국은 내가 한 줄을 찍고 나서 그 다음 줄을 이렇게 찍어내야 돼요. 그래픽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앞에 이제 블랭크를 찍어내는 개수가 있죠. 블랭크 찍어내는 개수를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7을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이 별이 중간에 찍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그러면 이 하나를 빼고 나머지의 반이죠. 그죠? 그러면 n개로 생각해 보시면 7일 때 처음에 찍히는 게 3이에요. 그럼 내가 n개를 입력받으면 블랭크를 몇 개 찍어내야 돼요? n-1에 나누기 2개의 블랭크를 찍어내면 돼요. 항상. 우리가 이 숫자 7을 받아내는 거는 이 맥스 별의 개수였잖아요. 그죠? 맥스 별의 중간부터 해서 찍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별이 하나가.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 별 하나를 해서 나머지가 똑같잖아요. 맥스로 다 찰 때를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럼 이 공간의 크기는 전체 내가 입력받은 거에서 중간 별 하나 빼고 나누기 2 하는 개수가 블랭크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처음 블랭크로 찍어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변수를 블랭크 카운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스타 카운트를 따로 줬어요. 별을 찍어내는 개수를. 스타 카운트는 초기화 값이 얼마가 되면 돼요? 제일 처음에 무조건 별 몇 개 찍어낼 거예요, 여러분. 하나 찍어낼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별은 얼마씩 증가하면 돼요? 별의 개수는. 위치만 정해지면. 2개씩 증가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블랭크는 어떻게 돼요? 2개씩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해서 블랭크 찍어내고 스타 찍어내고, 그 다음에 while문 안에 while로 해서 전체 반복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짜봅시다. 그래서 필요한 변수가 일단은 이제 콘솔의 리드 라인으로 해서 몇 개 할 건지를 읽어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콘솔.리드 라인 사용하면 저걸로 들어오죠. 스트링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int로 변환시킬게요. 그래서 int.pass 메서드 사용해서 바로 정수로 변환했으니까 그러니까 입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최대 맥스 스타 카운트라고 변수를 줄 수 있겠죠. 그죠? 최대 입력 받은 게 맥스 스타 카운트로 입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 줄 안에서 찍어내야 되는 블랭크의 숫자가 있고요. 블랭크 카운트를 변수로 하나 줬고, 그 다음에 각 줄에서 찍어내야 되는 스타 카운트의 변수를 하나 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반복문을 돌리면서 while문 안에 할 건데, 탈출 조건을 이따가 쓰기 위해서 여기에 그냥 무한 루프로 해서 한번 돌려봅시다. 그죠? 그래서 계속 그냥 찍어내고 어떤 조건이 되면 탈출을 하도록, 우리 어제 배웠었잖아요. while문 안에 조건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if문을 줘서 브레이크문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도 돼요. 자, 이제 한번 찍어볼까요? 자, 찍는 거는 결국은 내가 블랭크 카운트를 포문으로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 카운트를 포문으로 돌려서 찍어내면 돼. 한 줄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게, 그죠? 그래서 포문 돌면서 int i는 0에서 i가 작기를 내가 몇 개 찍어내요? 처음에 뭐부터 찍어내야 돼요? 블랭크 카운트부터 찍어낼 거예요. 그죠? 블랭크 개수만큼 반복하면서 찍어낼 거예요. 그래서 블랭크 초기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죠? 일단 여기에 콘솔., 얘는 right line을 쓰면 안 되죠. 그죠? 옆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right로 해서 블랭크를 한 칸씩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랭크 카운트 초기화 값 얼마 돼야 돼? 내가 전체 몇 개 찍어내세요 라는 거를 지금 맥스 스타 카운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 찍어내야 되는 블랭크 카운트는 우리 아까 어떻게 계산했어요? n-1개 나누기 2였잖아요. 그죠? 맞죠? 이 n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입력받은 맥스 스타 카운트죠. 네. 맞죠? 그죠? 7개 찍어내라고 하면 맥스가 7개인데 첫 번째 줄은 가운데 별 하나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 별 하나를 빼고 나머지가 이 별 하나랑 여러분이 이쪽 블랭크를 더하면 무조건 다 7이 돼야 돼요. 모든 라인.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대칭이죠. 그래서 이쪽 블랭크 수랑 이쪽 블랭크 수랑 똑같죠? 네. 그래서 한 라인에서 여러분이 블랭크 카운트 곱하기 2 더하기 스타 카운트는 무조건 7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초기화 값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맥스 스타 카운트 값에서 1을 뺀 거에 저는 홀수만 받아들였다고 할게요. 이 체크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아니면 다시 넣으세요. while문으로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처음 초기화 값은 블랭크 카운트는 입력받은 수에서 빼기 1 나누기 2가 돼요. 9칸 찍으세요. 그러면 블랭크 몇 개 찍어내야 돼요? 4개 찍어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스타 카운트는 초기화 값이 얼마예요? 우리 제일 먼저 찍는 스타 카운트 값이 얼마예요? 하나죠. 그죠? 1. 네. 이렇게 해서 자, while문에서 하는 거는 한 줄씩 찍을 거예요. 한 줄씩. 그럼 여러분이 제가 첫 번째 포는 뭐를 찍어내요? 블랭크 카운트만큼 블랭크를 찍어내는 거예요. right 메서드를 사용해서 옆으로 한 칸씩 찍어요. 네. 그런 다음에 자, 스타도 똑같이 포문을 돌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여기 블랭크 카운트가 아니라 뭐로 바꿔요? 스타 카운트로 바꾸고 자, 별은 뭐를 찍어내면 돼요? 별 찍어내면 돼요. 반복문만큼. 그죠? 네. 처음에 첫 줄에서 여러분 찍어내야 안 돼요? 안 찍어내요? 스타 카운트 1이잖아요. 그죠? 네, 1이니까 I 0에서 1보다 한 개 찍어내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줄에서 하나만 찍어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까지 사실 생각한다면 이 포문이 뒤에 한 번 더 들어가도 돼요. 그죠? 이거를 블랭크까지 생각한다는데 사실 우리 이 블랭크는 찍어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제가 뒤에 블랭크는 안 찍어내고 끝나고 나면 그냥 줄바꿈만 하려고 해요. console.write line. 제가 이따가 요 소스 올려드릴게요. 제가 짠 거는 올려드릴 거니까 지금 타이핑 연습은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죠? 그다음 여러분이 이따가 스스로 한번 짜보세요. 해서 제 거 뭐가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제 거를 그때 한번 보고 또 한번 수정해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약간 자기 거가 자꾸 되니까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내가 직접 타이핑해 보는 게 굉장히 다르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요렇게 하면 한 줄이 찍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늘어갈 거예요. 근데 나는 뭐를 알고 싶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늘어나는 카운트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늘어나는 카운트가 있고 얘가 이 맥스까지 다 스타 카운트를 맥스까지 다 찍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별이 다시 줄어들어야 되죠. 그죠? 이 두 가지를 포문으로 나누어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변수를 하나 더 써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방향이 증가하는 방향이냐 감소하는 방향이냐 이런 변수를 플래그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향을 그러니까 뭔가 상태를 나타내서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변수를 사용하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 지금 여러분이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이런 일을 쓸 일이 없고요. 그냥 로레벨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의 작업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위에 불변수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또는 여러분이 이넘 상수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면 이넘으로 하면 지금 인크리즈 방향이냐 디크리즈 방향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인트로에서 우리가 디렉션이라는 변수를 하나 줍시다. 맞아? 그래서 얘는 초기화 값으로 0을 넣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사용되지 않아서 그렇군요. 디렉션이라는 변수는 0일 때는 증가하는 방향이. 근데 어떤 조건이 되면 제가 1로 바꿀 거예요. 1로 바꾸면 감소하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찍어내는 건 이 상태로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찍어내고 나서 다음 단계를 바꾸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 상태,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일 때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 다음 줄이 갈 때 블랭크 카운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가 줄어들어요? 블랭크 카운트는 얼마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7일 때 여기 3개 찍어냈죠? 그 다음 몇 개 찍어내요? 2개 찍어내죠. 그 다음 하나 찍어내죠. 블랭크는 하나씩 줄어들어요. 요 왜 반만 하기 때문에 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별이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줄어들고 스타 카운트는 몇 개씩 늘어나요? 2개씩 늘어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줄 건데 일단 디렉션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진행 방향만 보면 내가 한 줄을 찍어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while문을 돌기 전, 그 다음 while문을 이 반복문이 가면 다시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찍어내기 전에 변수들의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자, 뭐요? 블랭크 카운트를 변화시킵시다. 블랭크 카운트는 얼마 증가해야 돼요? 우리 지금 증가하는 방향일 때는 블랭크 카운트가 1씩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해도 되고 뿔뿔 하셔도 되고 그죠? 1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스타 카운트는 얼마 증가해야 돼요? 2 증가해야 되죠. 그죠? 우리 저번에 배웠던 복합 연산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스타 카운트는 스타 카운트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앞에 복합 연산자로 해서 2 증가시켜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증가하는 방향일 때는 블랭크 카운트가 2, 그 다음에 스타 카운트를 2 증가시키면, 그죠? 나오겠죠. 증가해서 나오죠. 맞아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까지 다 갔어요. 7개를 맥스 스타 카운트만큼 다 채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블랭크 카운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1씩 증가해야 돼. 그죠? 스타 카운트는 2씩 감소해야 돼.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한 문장 안에 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쓰냐 하면 if 문을 쓰는 거예요. if 디렉션이 뭐면 0이면 이 문장 안에 요거를 넣어 줍시다. 요 안으로 아이고야. 지금 0일 때가 저는 증가 방향으로 줬어요. 증가 방향일 때는 블랭크가 감소해요. 맞아. 그쵸. 연주가 얘기 안 했으면 또 이따 실행하고 또 버그 작업 불편했어요. 그죠? 네, 블랭크는 감소해요. 3, 2, 1 감소하고, 그죠? 네,
그다음에 스타 카운트는 2씩 증가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바꾸는 거 안 했지만 어쨌든 내가 이 상태가 딱 되고 나면 이제 디렉션을 1로 바꿀 거예요. 감소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else 우리 디렉션만 보면 그냥 else로 줄 수 있겠죠. 지금 0하고 1만 줄 거여서. 아니면 else if에서 디렉션이 1이면 이라고 해도 좀 더 정확해요. 그렇게 줄까요? else if 디렉션이 1이면. 여기서는 뭐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요 값을 바꿀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블랭크를 어떻게 해요? 뿔뿔 증가해야 되죠. 여기 다음부터는 블랭크 객수가 하나, 둘, 셋 증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 카운트는 2개씩 감소할 거예요. 그죠? 해서 다음 줄에 while문에 의해서 되돌아가서 또 찍어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디렉션은 언제 바뀌어야 돼요? 디렉션은 내가 맥스 카운트만큼 다 찍어내고 나면 디렉션이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디렉션을 어디에 넣느냐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if 자, 디렉션을 언제 바꿔주는 조건이 뭐예요? 디렉션을 바꿔줘야 되는 조건이 맞죠? 그죠? 네. 지금 스타 카운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스타 카운트가 증가해서 뭐랑 같으면 맥스 스타 카운트랑 같으면 이게 이제 이미 여기서 지금 스타 카운트를 찍어낸 게 우리가 지금 7인 경우는 7을 다 찍어냈어요. 그죠? 7을 다 찍어내면 우리가 디렉션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디렉션을 1로 바꿔주고 나서 밑에서 if 문을 체크할 때 이제 디렉션 0 아니죠. 그러면 이 밑에 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디렉션이 0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문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장이 수행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이거 사실 그냥 여러분이 포포로 2개 밖으로 빼는 것도 똑같아요. if가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빼는 것도 똑같은데 뭐 효율성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자, 여기에 여기 if 있어서 여기 else if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else if 넣으면 그건 조금 달라져. 이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고요. 이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르게 분리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무한 루프 돌렸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그런 다음에 디렉션이 1인 상태로 계속 돌아갈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while문을 반복하면 돼요? 마지막에 빠져나와야 되는 게 뭐죠? 감소할 때죠. 그죠? 그래서 디렉션이 1이고 그 다음에 뭐면 스타 카운트가 마지막이 1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디렉션이니까 스타 카운트가 2하면 마이너스 2하면 스타 카운트가 음수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순간에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while은 조건이 여기 밑에 if를 또 줘도 되지만 while은 조건이 참인 동안에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언제 빠져나오고 싶어요 할 때는 반대로 주면 돼요. not을 주고 안에 조건을 넣어 줄게요. 자, 우리 언제 빠져나와야 돼요? 디렉션이 1이면서 스타 카운트가 0보다 작아짐.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 찍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스타 카운트를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조건일 때 빠져나오게 되는. 이게 아닌 동안은 계속 도는 거예요. 그죠?
그냥 if로 해서 break 하시면 가장 쉬워요. 또는 if 이 조건에 맞으면 break 밑에다 주면 돼. 똑같은 형태예요. 똑같은 형태. 한번 수행해 볼까요? 자, 제가 7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11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15도 가능하겠죠? 19 이렇게. 여러분이 짜는 게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를 다시 포로 두 개로 나누는 거는 지금 포문 앞에서 안에서 if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두 개로 나누어 놓는 것도 똑같은 작업이에요. 카운트로 보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간에 뻥 비어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간에 뻥 비어 있는 거. 여기 출력하는 거, 지금 스타 카운트 부분이, 요 부분이 원래는 별 다 채워서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별 찍어내고 다시 블랭크 찍어내고 별 찍어내면 돼요. 그렇게 세 문장으로 바꿔주면 이 부분, 요 부분을 세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원래는 이제 별의 개수만큼 찍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별을 몇 개만 찍어요? 하나만 찍죠. 별을 하나만 찍어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에 블랭크, 여기 포 안에서 스타를 써야 되지만 얘는 블랭크를 다시 찍어내고 또 별을 찍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 여기는 뭐를 찍어야 돼요? 블랭크를 찍어야 돼요. 이 블랭크 몇 개 찍어야 돼요? 스타 카운트 마이너스 2개가 되는. 여기서 별 하나 찍었잖아요. 우리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찍어야 되죠. 그죠? 근데 별 하나 찍고니까 블랭크가 몇 개 돼요? 우리가 스타 카운트에서 얘 빼고 얘 뺀 2개 뺀 만큼 블랭크를 찍어줘야 돼.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보시면 이렇게만 하면 되나 보다. 한번 돌려봅시다. 그래서 7. 왜 이렇게 나와요? 최초에는 별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최초에도 여러분이 최초의 조건에서 얘는 안 걸려요. 근데 별이 몇 개 나오게 돼요? 2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별이 하나일 때는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적어 주시면 돼요. if 스타 카운트가 뭐가 아니면 1이 아니면 요 문장을 수행하라고 해주면 더 좋겠죠. 그죠? 요렇게.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근데 해보시면 7. 그죠? 17. 이렇게. 똑같은, 사실 3번, 4번 똑같은 문제예요. 앞에 안에를 했는 거를 여러분이 3번 문제만 풀면 4번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물론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죠? 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렇게 어떤 개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논리적인 값들로 자꾸 매핑해 가는 연습들을 하면 프로그램이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앉아서 바로 짜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경우마다 여러분이 계속 뭐 if 이렇게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미리 좀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좋게 짠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보려고
넣으려고 들어갔는데 몇 개, 한 두세 개를 봤는데 범수 거 이렇게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 제가 프로그램 짤 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뭐 인덴테이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범수가 인덴테이션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여기는 텍스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이거 전부 들여쓰기 안 돼 있으니까 중첩포인지 제가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시 가지고 와서 작업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 과제는 아니지만 샘플을 몇 개 보여주려고 들어갔다가 도저히 보기가 힘들어서 그냥 제가 하나 짰습니다. 이건 저의 방법이에요. 이게 정답 없어요, 여러분. 정답 없고 여러분 방법 다 다를 테니까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도 오후에 과제를 뭘 할까 고민을 하다 아직 우리가 클래스 개념을 안 했기 때문에 C샵의 어떤 순수한 기능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약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요럴 때 여러분이 좀 프로그램, 간단한 프로그램,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짜보면 여러분이 포문이나 if문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잡을 수 있어. 아직 객체랑은 같이 연관이 안 되니까. 사실 객체에서는 오히려 여러분이 fu문이나 if문이나 이런 기본적인 제어문들을 쓸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메서드 자체에서 반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이죠, 제어문은. 그래서 좀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디렉션도 이렇게 쓰는 방법보다는 우리 이넘상수 배웠죠, 앞쪽에서. 열거형으로 해서 내가 이넘, 그죠? 그래서 뭐 디렉션 똑같으면 그러니까 디렉션 밸류라는 이넘상수를 여러분이 하나 정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increase, 보통은 대문자를 쓰죠. increase 방향, 그 다음에 decrease 방향, 이렇게 이넘상수를 줄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변수할 때 열거형 산수 배웠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처음 디렉션을, 이걸 디렉션 밸류로 줘야 되죠, 그죠? 디렉션 밸류로 해서 디렉션이라는 걸 쓰면서 초기화를 뭐로 주냐 하면 디렉션 밸류 점 increase,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렇게, 그죠? 그럼 여러분이 비교할 때 여기서 1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디렉션 왜 안 뜨지? 밸류 점, 제가 뭐 잘못했어요? 왜 안 뜨죠? 이면서 디렉션 밸류, 이넘상수를 이 안에서 쓸 수 없나요? 그죠? 요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아까 1, 0인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쓸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넘상수 처리 부분들이, 그죠? 이런 것들을 연습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주말 동안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플로우 컨트롤 했고요. 오늘은 제가 올려놓은 자료 5장, 6장 같이 넣어놨어요. 중간에 보시면, 자, 6장이 메서드에 대한 얘기인데, 자, 메서드에 대한 얘기인데, 메서드는 클래스 들어가기 전에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6장까지는 여러분이 아직 그 객체 개념 없어요. 클래스 개념 없이 그 전에 오히려 시 기반으로 하는 언어 안에서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 안에서의 플로우 컨트롤, 제어 흐름이라든지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고 싶어서 6장까지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수업에서 사실 자바나 우리가 C++이나 잘 하셨으면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메서드에 대한 거, 메서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서드는 객체 지향에서는 메서드라는 말을 쓰지만 그 전까지는 함수라는 말을 썼어요. 클래스 개념이 없을 때는 함수, 그 다음에 파스칼이나 그 전의 언어에서는 프로시저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또는 서브 루틴 또는 서브 프로그램, 그러니까 좀 작은 프로그램의 의미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서드는 선언할 때 여기 보시면 요걸 이제 C 할 때 제가 했잖아요. 함수의 선언이 있었고 함수의 정의가 있었고 함수의 호출이 있었죠. 그죠? 그죠? C 할 때. 그래서 C는 forward reference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 뒤에다가 함수를 정의하더라도 위에다가 선언하죠. 이런 함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선언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선언과 동시에 정의까지 같이를 해놓은 건데 메서드를 이제 선언보단 정의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정의를 할 때 자, 메서드의 이름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메서드가 반환하는 형식이 있어요. 이 메서드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이 메서드를 호출한 쪽에다가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게 이제 리턴 문이잖아요. 이 리턴 할 때 이 결과의 자료형이 반환 형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int 값을 리턴 해줘요. 내가 a 변수, 그러니까 int 두 개를 줘서 더하기 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메서드 함수를 정의해 주세요라고 하면 얘는 int 받아서 더하기해서 int 결과값을 되돌려 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반환 형식이 int가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반환 형식, 그 다음에 메서드의 이름, 그 다음에 뒤에는 이 함수로 넘어가는 값이에요. 우리 지금 계속 쓰고 있는 메인 함수 첫 시간에 봤죠? 메인 함수 매개 변수 받아요? 몇 개 받아요? 메인 함수 매개 변수 몇 개 받았어요? 하나 받았죠? 메인. 이거 메인 메서드잖아요. 메인 메서드 뒤에 오는 요게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컴마로 해서 선언할 수 있고요. 얘는 지금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넘어올 때 그쪽 함수에서는 무슨 변수를 썼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나는 그거를 받아오면서 내 변수는 args라는 매개 변수를 쓰겠다. 그리고 실제로 넘어오는 값이 string 배열이다라고 이제 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호출한 쪽에서는 이거와의 매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뒤에 매개 변수 목록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코드가 여기 들어와요. 우리 프로그램이 뭐였어요? 명령어의 집합이었죠. 그죠? 얘도 명령어를 서브 집합하는 거예요. 어떤 작은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메서드라는 거는 실제로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중에서 약간 토막 내서 독립시키는 거죠. 그러면 독립시키면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짰는 프로그램을 매번 하는 명령어가 한 10줄이 돼요. 10줄이 되는 걸 3번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메인에서 3번, 10줄, 3번을 써야 되는 거를 함수 이름으로 해서 한 줄, 한 줄. 물론 안에서 돌아가는 건 똑같이 10줄이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코드를 한 번만 짜놓고 여기서 약간 재사용의 의미로 보실 수 있죠. 패키지 형태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 함수의 이름, 메서드의 이름이 뭐예요? 메서드의 이름이 플러스예요. 그죠? 반환 형식이 뭐예요? 인트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앞에 오는 거는 약간 한정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퍼블릭이라는 건 접근 제어죠. 이 메서드를 여러분이 나중에 클래스 배우시면 외부에서도 호출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퍼블릭, 프라이빗은 내 클래스 내에서만 쓰는 거, 프로텍티드 하면 그 상속만 할 수 있도록, 상속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접근 제어자이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이라는 거는 또 클래스를 배우시면 정적이라는 의미예요. 아마 C에서도 스태틱 쓰죠. 변수에, 그죠? 정적 변수예요. 정적 변수는 뭐예요? 원래 지역 변수라는 거는 이 함수가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 만들어졌다가 함수의 호출이 끝나면 이 공간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정적 변수는 함수가 사라져도 호출이 끝나도 계속 남아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저장이 다른 곳에 돼요. 그래서 계속 그 값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인데, 이 스태틱도 약간 마찬가지로 메서드나 클래스의 스태틱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래 지금 이제 10불불 하셨으니까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 연주 뭐가 다르지? 클래스랑 객체의 인스턴스, 붕어빵 틀이고 붕어빵이에요. 그죠? 실제로 내가 프로그램에서 쓰려면 뭐를 해야 돼요? 객체로 인스턴스화 되어야 돼요. 메모리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카라는 클래스를 여러분이 정의하죠. 그죠? 근데 내가 진짜 카를 메모리에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new 카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객체의 인스턴스예요. 만들어야지만, 객체가 만들어져야지만 여러분이 객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태틱을 해놓으면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클래스에서 쓸 수 있는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 그 클래스를 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메인에서 이 함수를 쓰려고 하면 지금 스태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new calculator 안 만들 거라서. 그죠? 네, 그래서 스태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에서의 매개 변수는 몇 개예요? 플러스의 매개 변수는 2개죠. 그죠? 인트 2개가 넘어올 거고, 그 2개의 인트를 내 이 메서드 안에서는 A, B라는 변수로 접근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A, B를 인풋이 이거다 찍어내고, 그 다음에 리절트에 더하기 하고, 이 더하기를 리턴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호출한 쪽에다가 되돌려 주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의 반환 형식이 인트로 되어 있어요. 자, 메서드의 호출이에요. 아까 이거는 메서드의 정의죠. 정의. 이 뭐죠? 플러스라는 메서드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정의한 거고요. 실제로 호출은 플러스에다가 매개 변수를 넘겨서 직접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죠? 네. 요게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이 calculator.plus라고 쓰잖아요. calculator 생성 안 하고 바로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3, 4를 넘기면 아까 정의에서 A 값에 3이 복사되어 갈 거고요. B 변수에 4가 복사되어 갈 거예요. 그죠? 기본은 다 복사해요, 여러분. 내가 여기를 값을 주면 값을 복사해 갈 거고요. 참조형을 주면 그 참조형의 주소를 복사해 갈 거예요. 그죠? 함수에서 여러분이 이 매개 변수 전달은 다 복사입니다. 복사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호출할 때 프로그램의 흐름의 변화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얘가 뭐예요? 호출하는 메서드죠. 그죠? 네. 여기서 calculator.plus를 호출을 하게 되면 제어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쪽에 거를 수행하고 리턴 문을 만나면 호출한 쪽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return result 하면 이 result가 어디 들어가요? 요 함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어디로 다시 저장돼요? x로 저장되는 거예요. 네, 요게 함수의 기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설명을 좀 보고 제가 소스를 나중에 한꺼번에 조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리턴문에 대한 설명을 좀 봅시다. 리턴도 우리 지난번에 흐름 제어할 때 점프문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점프문 할 때 이제 리턴은 6장에서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리턴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호출자에게 돌려놔요. 그래서 호출하는 리턴이 꼭 마지막에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결과를 돌려주고 싶으면 조건에 맞으면 중간에 리턴문을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메서드의 어느 위치에서나 호출이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리턴이 있죠. 네. 피보나치라는 메서드예요. 이 메서드는 입력받은 n의 값이 2보다 작으면 n을 리턴하고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자, else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값을 계산해서 리턴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제 정우가 저한테 질문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렇게 if else 쓰는 것보다는 이 else를 쓰지 않고 여기 바로 리턴을 쓰는 게 더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왜요? 교수님 if 여러분 일반 문장에서는 자, 여기 이거 나중에 바꿔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맞죠? 자, 일반 문장에서는 여러분이 자, if 예를 들어서 우리 위에 스타 카운트가 있었어요. 그죠? 스타 카운트가 뭐 10보다 크면 제가 여기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블랭크 카운트에다가 10을 넣고, 그죠?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으면 블랭크 카운트에다가 20을 넣어라. 이렇게 되죠, 그죠? if else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스타 카운트가 11이었어요. 11이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수행하고 나서 요 다음 시점에서 블랭크 카운트는 얼마가 돼요? 스타 카운트가 20이었어요. 스타 카운트가 20이었어요. 쉽게 갑시다. 20이었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자, 스타 카운트가 20이었어요. 그러면 블랭크 카운트가 10이 되죠. 그죠? 근데 제가 요 문장을 없앴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죠? 이게 한 문장으로 돼 있고.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 if 문안에서 이 두 문장이 수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if의 한 문장은 얘만 수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else를 없앴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블랭크 카운트가 20이 되죠. 스타 카운트 처음에 이 조건에 맞죠? 그래서 블랭크 카운트를 얼마로 했어요? 10으로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또 수행하잖아요. 무조건 수행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함수 안에서 여러분이 함수 호출하는 거 안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자, 얘를 두 문장으로 쓸 거여서 대괄호로 처리합시다. 여기에 제가 return blank count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return 지금 이게 안 맞아서 그렇지만 오류가 나지만 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죠? 함수에서는 여기에 지금 return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else를 쓰든 안 쓰든 스타 카운트가 만약에 20이면 return이 뭐가 돼요? 10이 되는 거예요. 왜요? return이라는 문장 자체는 여러분 return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행 안 돼요. 그래서 이 if 조건에 맞아버리면 그냥 얘가 수행되고 이 뒤에 건 절대로 수행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if가 아니에요? 그럼 일로 넘어가죠. 무조건. else잖아요. 그죠? 그래서 if문 안에서 뭔가 리턴 작업을 할 때는 굳이 여기 else를 잘 쓰지 않아요. 그게 더 훨씬 더 그냥 일반적인 관례 표현법입니다. 여기에 굳이 이렇게 else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수의 리턴문의 특징 때문이에요. 리턴은 그 다음 문장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표현법보다는 아까 제가 있는 것처럼 그냥 보통 함수 안에서 if 조건 조건 체크해서 그 조건에 맞으면 return. 그 다음부터는 이 조건에 맞지 않은 거에 대한 문장을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else를 쓴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에요. 틀린 건 이 문장이 지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장보다는 else를 빼고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이런 지금 사실 6장이 메서드지만 함수라고 봅시다. 그죠? C에서의 함수 형태죠. 함수라고 봤을 때 이런 함수를 뭐라고 얘기해요? 네, 자기 함수를 정의하는 거 안에서 자기 함수를 다시 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재기함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재기함수는 여러분이 표현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줘요. 아마 이 재기함수 저기 자료 구조할 때 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일을 굉장히 쉽게 하게 해줘요. 재기함수. 근데 재기함수가 실제로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뭐예요? 스택을 사용해요. 얘가 얘 상태에서 멈추고 있다가 스택 위에다가 또 호출해서 작업하고 또 호출해서 작업하고 결과를 리턴해서 오는 형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스택을 사용하는데 재기함수를 여러분이 어려워.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막 헷갈리네.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자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가 뭐 해주는 거죠? 네, 앞에와 그 앞의 수의 합을 더해서 리턴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피보나치 10을 구해라. 10을 구하라고 하면 내 앞에 두 개 값 피보나치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피보나치라는 자체가 여러분 만약에 피보나치 10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앞자리에 9의 자릿수와 8의 자릿수가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그걸 두 개 더해서 결과를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앞에 두 숫자가 얘들도 피보나치 수여야 되니까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n이에요. 내가 10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법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피보나치 10이라고 쓰는 함수 자체가 피보나치 10을 어쨌든 이 함수 안에서 정의를 해줄 거잖아요. 명확하게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피보나치 9도 얘가 9를 구해줄 거예요. 8도 8을 구해줄 거예요. 그럼 난 더하기해서 되돌려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재기함수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일을 하는 함수구나. 나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그냥 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과제했던 거에 보니까 있던 하노이 타워. 그죠? 네. n개 옮길 거예요. 하노이가 n개 옮기는 함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뭐를 하면 돼요? n-1개 옮겨줘. 라고 하면 중간에 옮겨줄 거예요. 그럼 나는 제일 밑에 거 옮기고 얘를 또 뭐예요? 얘를 이용해서 옮겨줘. 사실은 얘를 옮겨줘 하는 거 안에서 또다시 세부적으로 돌아가죠. 근데 나는 그 밑에 건 생각하지 마. 왜요? 내가 하노이라는 함수를 이 통째로 옮기는 걸 내가 정의할 거니까. 네.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짜는 프로그램이 정확하다고 믿으시면 그 정확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else 사용하지 않았죠. 그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print profile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매개 변수로 스트링 2개를 받습니다. 네임하고 폰을 받아서 만약에 네임이 블랭크이면 콘솔로 해서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되돌려 주는 거고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콘솔에다가 이름하고 폰을 출력하는 한 건데 이렇게 중간에 리턴문을 넣을 수 있고요. 여기 굳이 else 쓰지 않았죠. 그죠? 이 표현법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블랭크가 널은 아니죠? 블랭크가 널은 아니죠. 다르죠.
널은 변수에 아무것도 없는 거고 블랭크는 첫 번째 백슬래시 제로가 바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매개 변수가 전달되는 과정.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호출하는 쪽 프로그램이고요. 여기가 이제 호출 받는 쪽이라고 보시면 칼큘레이터에 플러스 함수로 호출할 때 이거 잘못됐어요. 그죠? 이거 x, y로 보셔야 돼요. 네. 교재도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도 수정하세요. 자, 이게 x고 이게 y. 자, x, y에 3, 4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3, 4 값을 하면 지금 플러스라는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로 a, b를 썼어요. 그죠? 네, 근데 요 자리에 그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사해서 y값에 4가 들어가 있는 값이 복사가 돼요. 복사가 돼서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하고 4하고 더하기 해서 리절트에 담아서 그 리절트를 이쪽으로 되돌려줘요. 여러분 여기 이 변수 리절트하고 이 변수 리절트하고 같은 공간일까요? 아니요. 다른 공간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스택으로 보시면 지금 옆에도 메모리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 내가 x 자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죠? 여기에 3. 그 다음에 얘 y 변수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4가 들어가 있고요. 이 xy는 제가 그냥 위치 표시만 하려고 적어 놓은 거고 실제 xy는 저장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result라고 해서 이쪽에 메인에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이제 스택 형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얘를 호출하잖아요. 그럼 얘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인 뭐가 들어가요? A. 있죠. 그죠? 근데 실행할 때 이 A에 뭐가 복사돼요? X의 값인 3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실행할 때. 그 다음에 여기 B 메모리 공간이 있고 얘도 자기 지역 변수인 무슨 공간이 있어요? 리절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거 어떤 공간을 가리키기 위한 이름으로 쓰는데 지역 변수는 말 그대로 자기의 지역 안에서만 의미 있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함수 호출이 끝나면 이 메모리가 여러분 다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값을 복사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A를 아무리 바꾸어도 뭐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X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복사해 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값에 의한 전달이라고 합니다. C샵도 마찬가지로 기본은 데이터를 복사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많이 쓰는 거 수압. 저하고 했었죠. 그죠? C 할 때도. 자, 수압.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자, 수압 함수 보세요. 수압에 해요. 그러면 메인에서 수압 호출을 할 거죠. 수압하면서 여기 xy를 수압해라 라고 넘겼어요. x에 3이 들어가 있고 위에 잘못됐어요. y에 4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 수압 호출했을 때 a 얼마가 들어와요? 3, 4죠. 그죠? 근데 얘는 템프라는 임의의 공간을 이용해서 두 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템프에 B가 들어오니까 4, B에 A가 들어오니까 B에 3, A에 다시 템프가 들어가서 3, 4 바뀌어졌죠. 근데 뭐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 메모리 값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본 측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변수를 쓰는 것들은 값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메인에서 이렇게 호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참조에 의한 매개 변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C샵에서는 레퍼런스라는 레프를 붙여요. 레프를 붙이게 되면 그다음에 호출하는 쪽도 보시면 이렇게 수압할 때 레프를 붙여요. 그러면 이 변수 여기서 이 레프 x를 여기 a가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x를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 a는 누구를 참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x를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포인터 개념 포인트 표시 없애기 위해서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주소값을 따로 저장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처리하기 위해서 앞에 키워드 레퍼런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C++에서는 뭐 썼어요? 이거 썼죠, 그죠? 이거에서 보냈잖아요, 그죠? 네. 이런 형태로 C#은 ref를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AB 3, 4 이게 또 AB예요? XY예요, 그죠? XY에 3, 4 들어가 있고요. 네, 레퍼런스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함수 정의할 때 나 레퍼런스 받아요 라고 해놓으면 실제로 여기 지금 AB 보시면 값을 복사해 가는 게 아니라 이 주소값을 실제 주소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참조로 해서 가져가게 되고요. 우리 시에 쓸 때는 주소를 가져갔기 때문에 앞에 별 붙이고 막 복잡했잖아요. 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없앤 거예요. 고급에서는 그냥 하면 이렇게 하면 이 변수 자체가 주소를 바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되게 심플해졌죠. 10보다는. 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ef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X가 갖고 있는 포인터 값이랑 수압에 있는 A가 갖고 있는 포인터 값은 다르죠? 수압에서 A는 또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요? 질문 다시. 예를 들어서 int x가 100번지라고 치면은 int x가 x 여기가 100번지예요. 네. 그럼 ref int a는 그 100번지 아니면 내부값 정보를 보내는 여기 안에 실제로 100번지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둘이 주소가 같은 거예요? 주소는 얘 A 자체의 주소는 다른 주소죠. 여기가 100번지니까 다른 거죠.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 공간은 새로 만들어져야겠죠, 그죠? 저장해 가야 되는 거니까 공간은 달라져. 이거 여러분이 이따가 그 디버깅 해보시면 돼요. 디버깅 해보시면서 이 A에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이따가 디버깅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디버깅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C샵에 보시면 되게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뭐 사람들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은 들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 결과도 참조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반환형 쓰실 때 ref문 사용하시면 되고 리턴할 때도 ref 키워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메서드죠, 그죠? 메서드에 얘가 뭐를 반환해요? 네, 인치의 레퍼런스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한 다음에 얘도 리턴할 때 이 썸밸류가 뭐로 정의되어 있어야겠어요? int겠죠, 그죠? 그래서 int의 ref를 넘긴다. 그러니까 그 주소를 넘기게 되는. 받는 쪽도 뭐로 받아야 돼요? ref int로 받아야 돼요. 네,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호출할 때는 그냥 똑같이 호출하면 되고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받을 때 보시면 얘가 리턴을 ref int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로 받았어요? int로 받았어요. int로도 받을 수 있고 ref int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예제로 해서 여기 보시면 얘는 int로 받았고 얘는 ref int로 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예제로 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제가 예제를 안 올려놔서 저희 조금 쉬고 제가 요 예제 올려놓을게요. 파일 분리가 없는 거예요? 응? 파일 분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파일 분리가 뭐지? 해석 파일과 그 파일로 할 수 있죠.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시면 뭐 그 플러스라는 함수 있었잖아요. 플러스가 만약에 int a, int b를 받으면 이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나중에 리턴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a 더하기 b를 리절트에 담았어요. 그래서 r을 리턴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리턴하는 형태가 int이기 때문에 여기는 int형을
반환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이 안에 지금 요거랑 똑같은데 내가 여기 리턴을 레퍼런스 R로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형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R이 인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치가 아니라 인치의 레퍼런스를 반환한다라는 거예요. 약간 주소를 반환하겠죠. 참조자. 여기서 플러스를 출력하면 아래 주소값이 되지. 플러스를 받으면 메인에서 플러스 호출할 거 아니에요. 플러스 만약에 3, 4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아까 보는 것처럼 그냥 인치로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인치 R로도 받을 수 있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로도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넣었으면 아래 주소값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R 값이 들어가요. 여기는. 근데 얘는 또 다시 참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레퍼런스를 그 C++에서 배웠던 참조자 있잖아요. 네네, 그 그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참조자를 만약에 부정하고 치면 주소값이 저장이 되는데 저장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C#에서는 그냥 값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인데 컴파일러가 자기가 적절하게 값과 그 참조를 적절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얘가 하이드 되는 거죠. 이것도 자주 쓰이는 건가요? 가끔 쓰여요. 왜냐면 여러분이 함수 같은 거에서 그 참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프는 자주 나와요. 제가 예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럼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좋아하는 지우시는 뭐 가면이 하나 붙인가? 그건 아니야. 보니까 토마토 겐지를 뭐야? 아 진짜네. 지금 정도 시간 특정이 있다. 시간 100분 정도 이후에 만드나 있겠지. 그리고 BJ 빼가지고 선생님분들 보고 있나? 아, 그런데
실습 시간 늦게 들어오는 그 말고 시험이나 안 보기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 당장 말을 해서 대회 활동 이러고 있어. 미리 맞추게 나와야 돼. 길한 번은 진짜 나 이런 찬시 중에 결정하는 없대. 찬시가 아닌데. 뭐야? 교수님, 그 C샵은 내년도에 인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링 악유가 돼 있잖아요. 그 디폴트 인자요? 그거 보는 거예요? 딱히 안 적어도 돌아가니까. 안 적으면 뒤에 없는 걸로 돼. 안 적으면 그냥 실행 파일만 넘어가고 뒤에가 스트링 배열이니까 네. 뒤에 인자가 아무것도 안 넘어오는 걸로 인식하는 거지. 아, 네. 지금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써서 그렇고요. 명령어로 할 때 그렇고 여기에 아마 그 아규먼트 넣어서 돌리는 옵션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넣어서 돌릴 수 있어요. 자, 예제들을 조금 봅시다.
쪽에 예제 몇 가지만 보고 갈게요. calculator. 우리가 짜보죠, 뭐, 그죠? 지금 함수니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새로 여러분이 콘솔로에서 하나 열어보세요. 자, 요 예제만 한번 보고 합시다. 수업 파일. 수업 파일 밸류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수압 사용하는 예제 있죠, 그죠? 그래서 수압에 int x, y에 3, 4가 들어가 있고 처음에 찍어내면 3, 4로 찍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압을 호충하면서 래프가 없이 여러분이 작업을 해보시면, 그죠? 래프 없이 작업해 보시면 요 안에서 AB만 바뀌고 실제로 여기 왔을 때 X, Y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AB에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디버깅 해 봅시다. 디버깅이 뭐예요? 이제 스텝으로 내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수압 안에다가 여기 앞에 브레이크 하나 거세요. 9번 라인 앞에다가 중담점을 설치하시고요. 아, 이걸 안 짰구나, 아직. 그죠? 여기 짭시다. 여기 메인에 int 두 가지 줄게요. A에 10을 주고요. 그 다음에 B 20을 주고요. 그 다음에 swap by left 라고 함수를 짭시다. 함수 이름을 대부분 대문자로 시작하니까요. swap by left 해서 자, 그냥 A, B를 처음 한 넘겨 볼게요. 자, 그래서 swap by left 함수를 쓰기 위해서 자, 지금 우리가 클래스잖아요. 지금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여러분이 new 해서 만들지 않고 얘를 그냥 여기에 있는 함수를 함수의 개념하고 조금 다른 메서드로 클래스 안에 메서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여기다가 void swap by left int x 얘는 x로 받고 얘는 int y로 받읍시다. 자, 그죠? 네. 요렇게 하시면 얘는 메서드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메서드를 여러분이 사용하시려면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객체를 만들지 않고 클래스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로 하는 게 정적 메서드예요. 그래서 앞에 스태틱을 붙이면 그 멤버 변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스태틱을 붙여 놓으시면 내가 얘를 생성하지 않고도 처음 이게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최초로 그냥 생성하지 않고도 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호출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점 하시면 swap by left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클래스를 안 배웠기 때문에 요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그냥 스태틱이라는 걸 붙인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얘 스왑하기 위해서 템프 하나 만들죠. 그죠? 이 템프에다가 먼저 덮었을 x 값을 집어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x에는 y 값으로 덮어 쓰고 y는 덮어쓰기 전에 x 값인 템프 값을 가지고 오면 서로 바뀌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후에가 어떻게 되는지만 봅시다. 콘솔에 right line 으로 해서
여기 안에 0, 1 AB로 찍어내 봅시다. 그죠? A, B. 여기 앞에 포맷으로 쓰는 거죠. 그죠? 교재 가지신 분들은 4장 뒤에 어펜딕스를 보시면 문자 열 출력하는 거에 대한 포맷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수행해 봅시다. 컨트롤 F5번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죠. 그죠? 우와, 포맷, exception. 파라미터의 스트링. 아, 여기. 죄송해요. 네. 10, 20 변하지 않았죠. 그죠? 이거는 실제로 여기 안에서 여러분이 XY를 찍어보면 20, 10으로 나올 거예요. 값을 복사해 가서 함수 안에서 변경시켰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변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를 붙여요? ref를 붙여요. 이쪽도 ref를 붙여요. 그 다음에 얘도 ref로, 레퍼런스로 받는다라고 하면 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20, 10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참조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XY 값에 우리가 뭐가 들어오는지 사실 조금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단계적으로. 자, 여기에 프로그램 스왑 바이 레퍼런스가 호출되는 여기에다가 중단점 한번 넣어보세요. 제 거 기준으로 21라인. 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중간에 만약에 결과가 예측하지 않은 값으로 나와요. 그럼 디버깅을 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 메뉴에 가시면 디버그 메뉴 있어요. 컨트롤 F5번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디버그 누르시고 디버깅 시작 F5번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중단점 준 데까지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값들을 이제 여기 자동이나 로컬이나 조사식 있죠. 그래서 그럼 이 안에 조사식에서는 여러분이 이름을 직접 넣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자동에 보시면 A하고 B 값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조사식에 가셔서 여기다가 refA라고 한번, 얘가 출력을 해 줄래나요? FA 안 되네요. 그죠? 여기서 입력은 할 수 그러면 얘들이 할 수 없도록 하나? 여기서도 디버깅에서도 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디버깅 하실 때 지금 스왑 바이 ref는 메서드죠. 메서드인데 디버그에서 보시면 한 단계씩 코드 실행 F11번 있고 프로시저 단위 수행 F10번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프로시저 단위 수행인 F10번을 누르시면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함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얘를 바로 수행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F11번을 누르면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요. 그죠? 얘도 지금 ref 값을 보여주진 않아. C샵은 밑에 row 값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X 자체가 지금 누구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A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변수 자체를.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시저가 만약에 길어요, 여러분. 길면 빠져나오고 싶으시면 디버그에서 프로시저 나가기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그 다음이죠. 그죠? 그래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F 몇 번이에요? 프로시저 단위가 F10번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이 F10번 하지 않고 F11번 하면 right line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고 내가 F11번을 눌러서 들어갔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F10번을 눌러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프로시저 나오기로 해서 다시 나오고 해서 이렇게 디버깅 작업들을 해 보셔야지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오류는 잡을 수 있었는데 실행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은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디버깅을 이용해서 좀 작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참조할 때는 ref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결과값 아까 보여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값도 ref로 줄 수 있었죠. 그거 한번 예제 보도록 할게요. ref 리턴에 들어가서 제가 코드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요거 보시면 자, 얘 보시면 얘는 지금 클래스가 두 개 있어요. 그죠? 클래스 프로덕이 있고 우리가 기본 짰던 메인이 있어요. 이거 6장에 맞아요? ref 리턴 이 예제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죠? 자, 여기 클래스, 이게 내부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덕트 클래스를 하나 줬고요. 아직 우리 클래스 안 배웠어요. 그죠? 근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이 ref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얘 보시면, getPrice가 있어요. getPrice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price는 int 값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에 ref를 넘겨주도록 정의를 한 거예요. 그냥 price를 넘겨주면 int 그 값을 넘겨주는 거죠. 근데 지금 getPrice는 뭐를 해줘요? 우리가 넘기는 거에 ref를 가르쳐줘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를 하고 싶냐 하면 뒤에서 여러분이 내가 getPrice 해서 받는 거를 아까 int로 받으면 그냥 값만 받을 거예요. 근데 받을 때 이 getPrice에서 이거를 refint로 받잖아요. 그러면 내 refint에서 값을 바꿔버리면 이 price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한 설명인데 자, 지금 메인에 보시면 프로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프로덕을 만들었고 얘를 캐럿이라고 했고요. 이 캐럿에 getPrice 하게 되면 이 프라이스를 갖다 주죠. 지금 프라이스가 디폴트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100으로 되어 있는 값을 ref로 받아서 이거를 refint 해서 ref local price에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다음에 이 밑에는 뭐를 했냐 하면 똑같이 캐럴에 getPrice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int로 받았어요. int 변수에 받았어요. 위에는 refint로 받았고요.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캐럿에 print price를 하게 되면 지금 캐럿의 print price는 이 price를 출력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가 나오겠어요? 100이 나와요. 100이 나와요. 그 다음에 ref local price를 찍어도 100이 나오겠죠. normal local price를 찍어도 100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 두 번, 요 32라인의 문장에 보시면 이 캐럿의 getPrice를 ref로 가지고 있는 ref local price를 200으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캐럿의 print price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00이 나온다. 참조자로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ref가 아니라 그냥 normal local price를 20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 캐럿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캐럿의 print price를 하면 그냥 100이. 근데 얘는 참조자이기 때문에 이게 한 메모리를 여러 개가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조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도 얘를 바꿔버리면 얘는 바뀌는다는 거를 보여주는 예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ref를 사용하실 때는 조금 선별해서 사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보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요렇게 하실 때 그 반환값이 refint이지만 여러분 요렇게 반드시 앞에 ref를 붙여서 refint로 해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결과를 참조로 받는 거. 자, 그 다음에 출력 전용 매개. 우리 지금 메서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죠. 메서드의 값에 의해서 넘어간다. 근데 그거를 내가 참조로 넘기고 싶다라는 걸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매개변 C에서는 여러분 리턴이 하나밖에 안 됐죠. 값이.
C샵도 마찬가지예요. 리턴이 하나밖에 안 돼요. 리턴 벨 타입을 하나밖에 줄 수 없었어요. 근데 내가 리턴을 여러 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소로 넘겨서 그 주소로 받는 작업을 했고, 지금 참조자를 넘기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결과 전용으로 매개 변수를 넘길 수 있어요. 이거를 사용해도 되고 안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결과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결과 전용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면 이 함수에서 결과 출력 전용 매개 변수의 값을 넣지 않으면 오류가 뜨게 돼요. 그래서 꼭 받아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아까 레프 하게 되면 여기에 값을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리턴의 하나로 쓸 수 있지만 레프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out 키워드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레프 들어간 거에 out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out도 레퍼런스 개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레프를 쓰는 거와 똑같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에서 이 목과 나머지 변수에다가 값을 넣지 않으면 오류가 뜨게 되는 거예요. 얘 똑같이 사용했지만 얘는 내가 이 목과 나머지 변수에 값을 넣지 않더라도 오류가 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참조형으로 쓰겠다는 거고요. 근데 out을 앞에 키워드로 붙이면 반드시 이 메서드 안에서는 이 out 변수 안에 값을 어사인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겠다라는 의식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out 키워드예요. 이렇게 아마 out 키워드는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 앞쪽에서 할 때 한번 나왔어요. 제가 출력 전용이라고 해서 try pass 메서드 사용할 때 pass하고 try pass 기억나세요? 그때 out 썼거든요. 여기에 반드시 담아와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따가 몰아서 봅시다. 예제도. 그 다음에 자, 메서드 오버로딩 했었죠. 그죠? 하나의 메서드 이름에 이름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금 보시면 플러스라는 메서드 뒤에 매개 변수로 인트 받을 수 있고 더블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호출할 때는 컴파일러가 디오는 매개 변수 타입을 보고 얘를 호출할지를 지정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메서드 오버로딩 할 때 나 똑같이 인트인데 인치를 리턴하는 거하고 더블을 하는 거는 메서드 오버로딩 할 수 없어요. 리턴 타입으로는 구분할 수 없고요. 매개 변수 개수의 차이, 타입의 차이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서드 오버로딩으로 인해서 이름에 대한 고민, 사실 여러분이 플러스 인트, 플러스 더블 이렇게 안 만들어주고 같은 플러스로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관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네, 호출할 때는 얘가 알아서 첫 번째인지 컴파일러가 알아서 결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가변 길이로 넘길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썸에 뒤에 매개 변수 타입이 똑같아야 돼요. 대신에 타입이 똑같고 2개도 가능하고 3개도 가능하고 10개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파람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배열을 사용하면 내가 1개도 가능하고 2개도 가능하고 3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C샵에서 여러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렇게 하면 썸에 인트를 하나, 둘, 셋 뭐 여러 개 가능하고 얘가 랭스만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명된 매개 변수. 이건 많이 써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그 메서드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 이름이 이쪽 이름이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정의했던 요 이름에다가 내가 이렇게 직접 넣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이름을 안 썼죠. 이름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순서로 무조건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명명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print profile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건데 여기 지금 매개 변수가 name과 폰 2개 있죠. 그래서 나는 name에다가 박찬호를 넘기고 폰에다가
010 이렇게 넘기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리더빌리티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방식은 알아주시면 돼요. 형식 매개 변수의 컬런을 이용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택적 매개 변수. 그래서 기본 값을 가질 수 있어요. C++에서도 보셨죠, 그죠? 근데 뭐 넘어오지 않으면 A의 디폴트 값은 0으로 하고 B의 디폴트 값 0. 이거 뒤에서부터 여기 앞에는 생략할 수 있고 뒤에서부터 값을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닌데 디폴트 값을 줄 때 여기 나중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아까 이름하고 폰 넘버를 넘겨요, 그죠? 근데 폰 넘버가 안 넘어와요. 그러면 디폴트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로 주겠다. 이런 걸 할 때 초기화 값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서드에 대한 걸 했고요. C샵에서는 클래스 안에 정의되는 함수 형태가 메서드죠, 그죠? 그 다음에 메서드 안에서 내가 여러 번 사용해야 되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거를 로컬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메서드 내에서 선언하고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 함수를 로컬 함수라고 그 안에 있는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sum method라는 메서드예요. 메서드 안에 some local function이라는 로컬 함수를 사용하고 얘는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요 메서드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에서는 여기 있는 지역 변수들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C로 생각하시면 요 안에서의 얘들은 전역 변수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카운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로컬 함수들은 많이 사용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돼요. 6장에서는 메서드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아직 클래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서드를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함수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매개 변수 전달 방식 C샵에서 이 전달 방식도 기본은 뭐예요? 값에 의한 전달이에요. 근데 참조 값을 하기 위해서 ref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명명된 이름 쓸 수 있고 가변 길이 쓸 수 있고 뭐 초기화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한다라는 거를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쓰시고 이제 뒤쪽에서 하면서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C보다 여러분이 C샵이나 고급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을 한 번에 복잡하게 짜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분리시키잖아요. 클래스하고 클래스 안에 메서드로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한 줄 자체가 그렇게 길어지는 경우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더 이렇게 많이 안 해보는 경우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6장까지 좀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7장, 이제 클래스 개념입니다. 아마 다음 주 제가 클래스 개념들을 쭉 설명하고, 윈폼에 대한 거는 조금 중간중간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과제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C샵의 뭐, 람다라든지, 링크라든지, 이런 기능들에 대한 설명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과제를 너무 고민을 하다가 낼 게 없어서 그죠? 안 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도 연습은 해봐야지. 안 주고 스스로 하라고 해서 스스로 하면 제일 좋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1학기 때 저랑 하셨던 분들은 중간고사로 보시면 돼요. 중간고사 우리 뭐 했던지 기억나죠? 아니 간단해요. 은행 시스템 기억나죠? 근데 그렇게 지금 복잡하게 할 수가 없어요. 복잡하게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클래스가 없고 배열도 안 배웠고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그냥 콘솔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면 화면에 이렇게 콘솔에 1번 로그인, 2번 종료, 3번 선택해서 깜빡깜빡 그죠?
그래서 1번 누르면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라고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엔터 치면 ABCD고 1, 2, 3, 4이면 로그인 성공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틀리면 뭐 아이디가 틀립니다. 패스워드가 틀립니다. 하고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종료 누르면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성공했어요. 로그인 성공하게 되면 요 메뉴가 떠요. 그죠? 그래서 입금, 출금, 조회, 로그아웃이 떠요. 그래서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액 땡땡이 떠요. 그래서 내가 입금, 처음에는 0이겠죠. 그죠? 1,000원. 입금, 또 입금, 출금, 조회하면 다시 다 요 뱅크 메뉴로 오셔야 돼요. 다시 띄워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와일문하고 폼문, if문 같은 것들을 그다음에 함수로 저는 좀 구분을 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메서드 배웠으니까 지금은 클래스 개념 아니고 스태틱으로 메서드 다 정의하셔갖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금은 만약에 아까 입금을 1,000원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출금해서 2,000원 하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출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메뉴 떠요. 그 다음에 조회 누르면 지금 잔금을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을 누르면 다시 어디로 가요? 요 화면으로 가요. 그래서 반복문을 잘 쓰셔야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데 그냥 무작위로 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4일 동안 배웠던 C샵의 여러 가지 변수나 메서드를 해서 제가 예제를 이렇게 하나 넣어놨어요. 인엄상수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 정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메인이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인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로그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에서 그럼 뭐를 해요? 사용자로부터 메인 프린트 메인 메뉴 하면 메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을 거잖아. 1번에 의해서. 그러면 읽어드리는 것도 함수로 빼고 레퍼런스 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여기 아이디 넣었지만 얘를 보여주기 위해서 로그인 체크라는 함수로 해서 받은 값이 로그인 OK이면 이거 전부 인엄상수 사용했거든요. OK면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이 너무 시스럽지 않게 지금은 이기는 해요. 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사용해 보면서 연습해 보면서 요 과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4시 반까지? 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주말까지로 오픈은 해놓겠지만 도망은 가지 마시고 우리 안 했잖아 앞에 쭉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남아서 하시고요. 제가 이따가 오후에 와서 여러분 질문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죠? 이제 시작이다, 그죠? 이제 좀 시작해야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혹시 이제 윈폼 공부하실 분들은 저랑 오늘 윈폼 잠깐만 한번 들어갑시다. 윈폼이 여러분이 재밌을 거예요. 자, 새로 만들기 하시면요. 프로젝트 여기에 C샵에 보시면 윈폼 앱이라고 있어요. 얘가 처음 시작을 아예 다르게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윈폼 앱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폼 끝나고 나면 WPF도 할 거예요. 자, 윈폼 앱으로 해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폼이 떠요. 윈도우 창이 바로 뜨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폼 작업을 하실 때 요거는 윈도우 폼이고요. 자, 옆에 솔루션 탐색기 잠깐 한번 보세요. 솔루션 탐색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메인 있었던 program.cs 있어요. 이게 이제 소스가 들어가는 메인 부분인데 조금 다르죠. 사용하는 게 폼에서는. 그래서 얘는 뭐 자기가 이런 작업을 하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폼 1을 생성해서 런하는 거예요.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얘가 돌아가는데 이 안에서 뭐를 만들어요? 폼 객체를 만들고 이 폼을 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폼 1을 확장해 보세요. 폼 1을 확장해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디자인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 코드는 아니고 여기 폼원.designer.c# 들어가 보세요. 이게 같은 파일이에요. 같은 파일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셜로 해서 두 개로 분리시켜 놓은 거거든요. 하나의 파일을 두 개로 분리시켜 놓은 건데 이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디자인에 관련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손대시면 안 돼. 이거는 이제 디자인 쪽은 여러분이 대부분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 하면 옆에 도구 상자 열어보시면 버튼 있죠? 그냥 가져다가 그리면 버튼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뷰 텍스트 박스 있어요.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너무 쉽죠, 그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어디 있냐 하면 여기 폼1의 designer.c샵에 가시면 사실 여기 밑에 23라인쯤에 보시면 디자이너가 생성한 코드가 지금 닫혀 있어요. 그죠? 여기에 확장해 보시면 제가 만든 버튼, 그죠? 텍스트 박스 이런 것들을 얘들이 new 해서 코드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우시면 안 돼요. 지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설계 쭉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윈도우는 뭐로 이루어져요? 이벤트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 텍스트가 체인지 되면 어떻게 되고, 체크박스가 클릭되면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이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벤트도 되게 쉽게 넣도록 되어 있어요. 버튼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하면 네, 여기에 폼1.c# 코드 쪽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얘가 우리가 지금 버튼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버튼 1 그대로 디폴트로 뒀거든요. 그래서 버튼 1이 클릭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근데 제가 아까 그 폼의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마 텍스트 박스 1이에요. 이 1에 이거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텍스트에다가 제가 헬로라고 출력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버튼이 클릭될 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여기다 코드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또는 내 버튼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코드들을 다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에요. 폼은.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지금 그래서 폼1.cs가 보시면 여기가 C# 코드고요. 코드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디자인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디자이너의 C#. 요 세 가지로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 디자인 쪽에도 여러분이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옆에 속성 창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직 속성은 안 배웠지만 여러 가지 값들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버튼 1이라는 텍스트가 있지만 텍스트에 제가 여기에다가 바꿀 수 있어요. 클릭이라고 바꾸면 이렇게 클릭으로 바꾸고 색깔 바꾸고 이런 것들 여기서 다 작업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나 버튼 클릭 잘못 넣었어 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 코드를 지워버리면 얘는 오류 나요. 왜요? 이 designer.c샵의 코드 안에 보시면 뭐냐 하면 버튼 1을 여러분이 클릭했을 때 버튼 1.클릭 이벤트 핸들러에 추가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그걸 지워버리면 얘는 이 함수를 지금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오류 나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저번 서블릿 할 때도 그랬지만 위로 갈수록 여러분이 쉽게 할 수는 있지만 또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얘가 왜요? 밑에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만들어져 있는 거를 잘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얘 한번 실행해 보시면 떴죠, 그죠? 제가 버튼 클릭하면 여기 헬로우 나오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벤트 처리로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메뉴 넣고 싶어요? 뭐 여기 도구 상자에 메뉴 가지고 오셔서 메뉴 넣으면 돼요. 네. 그래서 작업은 훨씬 하기 좋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죠, 이제, 그죠? 은행 뱅킹 시스템 당장 만들 수 있겠죠.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갑시다. 근데 지금 좀 미리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죠? 찾아보셔야 돼요.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찾아보시면서 지금쯤 이제 구성하세요. 뭐 그래서 뭐 힙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죠? 뭐 스택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라는 부분들을 바로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뭐 쉽게는 버튼을 이렇게 쌓을 수 있어, 위에 표현하는 거에. 또는 뭐 그 텍스트 박스로 해서 그 안에다 스택 내용을 보여줘도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방법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자료 구조를 조금 공부하시고 내가 어떤 기능을 넣어서 표현을 해볼까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폼을 하려면 우리가 클래스를 배워야지요, 그죠?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시간은 이제 교재에 있는 예제들이나 아니면 과제 진행하시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아까 오버로딩이 나왔잖아요. 오버로딩. 네. 그 오브젝트 변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오브젝트는 클래스를 대표하는 참조형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여기 했던 거 폼, 뭐 카 이런 클래스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브젝트는 지금 템플릿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객체. 모든 클래스의 제일 상위 클래스가 오브젝트예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오브젝트라고 쓰는데 우리가 아직 클래스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 변수 오브젝트형 변수 쓸 수 있죠, 당연히. 걔도 하나의 타입이잖아. 우리 자료형 할 때 C샵에 15개 자료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자료형들이 다 올 수 있어요. 오브젝트도 올 수 있는 거, 스트링도 올 수 있고, 오브젝트도 참조 값으로 오는 거. 참조형 어느 예제? 예제는 그냥 제가 아까 그 폼은 제 거 예제는 올려드릴게요. 어제 과제 했는 데다가 올려놓을게요. 별 그리기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